안녕하세요. 저는 딸 둘, 아들 하나, 귀여운 셋쌍둥이를 키우는 30대 여성 사연자입니다. 한 번에 셋쌍둥이를 키운다는 건 쉽지 않은 일이지만 아이를 가지지 못해서 고생했던 저희 부부에게는 셋쌍둥이가 축복이기만 합니다. 기쁨이 하나도 아닌 셋씩이나 찾아와 준 것이 너무 행복한 요즘이에요. 그래서 저는 요즘 몸은 힘들어도 마음만은 즐겁습니다. 매일 아이들과 씨름하며 고생스러운 건 당연하지만 그 고생들마저도 감사하다 느끼고 있죠. 그런데 저희 시어머니는 제가 셋쌍둥이를 가진 것을 무척 싫어하시더라고요. 하나 키우기도 벅찬데 셋이나 낳는다고 말이죠. 저희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참 싫어하셨습니다. 성격 자체가 깐깐하고 집요해서 다른 식구들에게도 잔소리가 많으셨지만 처음부터 남의 식구라고 생각하셨던 제게는 몇십 배는 더 하셨죠. 처음 시집가서 시어머니를 뵐 때마다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저도 시집 오기 전까지 친정에서 지내다가 자취 한번 해보지 않아서 살림은 결혼하고 처음이었는데 어머니는 제가 천천히 배우기를 기다려주지 않으시더라고요. 너는 집에서 뭘 배워왔냐? 기집애가 가나나 제대로 못 맞춘다. 얼마나 저를 타박하고 나무라셨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니 잘해보고 싶어도 기가 죽어 더 실수가 잦았죠. 저랑 비슷하게 시집간 아가씨도 살림은 처음이라 할 줄 아는 게 별로 없었는데 아가씨는 당신 딸이라고 그러시는지 잔소리 한번 안 하시면서 저는 남의 집 딸이라 참 많이 무시하곤 하셨습니다. 제가 작은 실수 하나만 해도 7푼이 8푼이 소리를 하시니 저는 그런 시어머니 무서워서 뭐 하나 하기가 어려운 정도였어요. 오죽하면 시누이가 옆에서 대신 말릴 정도였죠. 솔직히 저는 억울하기도 했습니다. 살림 못하는 게 나만 그런 것도 아니고 저도 남편이랑 똑같이 맞벌이하고 바쁜데 왜 저를 전업주부처럼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행주는 삶아서 써라. 반찬은 사 먹지 말고 직접 해 먹어라. 남편 아침밥 챙겨줘라. 저는 신혼 때부터 별별 잔소리들을 귀에 딱지 않도록 들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맞벌이하면서 바쁜 신혼부부가 행주 삶고 반찬해 먹을 시간이 어디 있겠어요? 평일에는 야근 안 하면 다행인 거고 주말에 쉬는 날은 청소하고 좀 쉬면 하루가 끝인데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른 말씀 따르겠다고 시키시는 대로 해보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그래봤자 집에서 겨우 한 끼 먹는 저희 부부에게는 그냥 사 먹는 게 낫겠더라고요. 재료값 생각해도 반찬 사 먹는 돈이나 크게 차이가 없고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그걸 하시고는 난리를 치셨죠. 내 아들이 밖에서 무슨 고생을 하면서 돈을 버는데 감히 반찬을 밖에서 사 먹어. 네가 정신이 있는 거니 없는 거니? 네가 나가서 돈 좀 번 너 이웃에 떠는 모양인데 이따위로 할 거면 차라리 일 그만두고 집에서 살림이나 해라. 우리 아들보다 학벌도 떨어지고 회사도 떨어지는 네가 벌어봤자 뭘 얼마나 벌겠다고 그러니? 그럴 바에 차라리 내 아들 따뜻한 밥 해 먹이고 살림에 신경 쓰는 게 낫겠다. 나는 우리 아들이 밖에서 사오는 반찬 먹는 거 못 보니까 앞으로 반찬 사오기만 해라. 아주 요절을 낼 줄 알아. 사실 시어머니는 저희가 처음 결혼할 때부터 남편보다 제가 못하다며 저를 엄청나게 무시하셨어요. 제가 남편보다 학벌도 회사도 별로라는 이유에서였죠. 남편은 전공 특성상 석사까지 밟아야 했고 그 길로 대기업 연구원으로 취직을 해서 저보다 벌이가 좋았거든요. 남편이 저보다 잘난 건 저도 인정하지만 그렇다고 저도 일 관두고 집에서 놀아야 할 만큼 모자라진 않았습니다. 학벌은 남편이 더 좋았지만 굳이 따지고 들자면 저희 학교가 남편 학교보다 입결이 높았거든요. 회사도 남편이나 저나 계열이 다른 거지 저도 좋은 회사 다녔고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무조건 제가 남편보다 못하니 남편에게 바짝 엎드려 하늘처럼 떠받들고 살아야 한다며 매번 저를 보실 때마다 구박을 하시곤 했습니다. 살림은 전업주부를 한 만큼 잘해야 하고 바깥일 한다고 유세 부려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제가 번 돈으로 옷 하나 사입어도 안 되고요. 너 그거 못 보던 것 같다. 옷 샀니? 아, 예. 회사에서 상품권이 나와서 하나 샀어요. 상품권? 그런 게 있으면 네 남편 챙길 생각을 해야지 뭐 하나 생겼다고 홀랑 네 옷을 사 입니? 하여간에
어쩜 저렇게 지 생각만 하는 건지. 우리 아들 고생하는 꼴이 훤히 보인다 보여. 친정 갈 때는 공주처럼 해가고 시댁 갈 때는 거지처럼 해가라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었던지 새 옷 한 번 입었다가 저런 소리까지 들어야 했습니다. 결혼하면 내 돈으로 내 옷 한 벌 사는 것도 눈치를 봐야 하는 건지 괜히 서럽기도 했죠. 제가 뭘 먹고 뭘 입던 시어머니는 그게 모두 남편의 덕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제가 남편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바보 천치라고 생각하시고 저희 집 생활비가 전부 남편 주머니에서만 나온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심지어 신혼집도 서로 모은 돈 절반에 금리 낮은 저희 회사 대출 받아서 마련했는데도 제가 남편 집에 얹혀 사는 거라고 생각하셨어요. 너는 늘 감사해하면서 살아야 해. 우리 아들 덕분에 좋은 집에서 좋은 것 먹고 좋은 것만 누리고 사는데 네가 얼마나 행복하니? 네가 예쁘기라니 똑똑하기를 하니 우리 아들이 너랑 살아주는 건 늘 고마워해야지. 뭐 하나 잘난 것도 없는 애가 어쩜 남편 복이 저렇게 있을까? 나였으면 매일 아침마다 남편에게 절을 했겠다. 그럼 네가 시댁에 그만큼 더 잘해야 하는 건 아니니? 나 정도면 좋은 시엄마야. 그래도 나는 딸 가졌으니 네 생각을 얼마나 해주니? 옛날 같았으면 며느리는 출가 외인이라고 친정에도 못 갔어. 명절에 집에 보내주는 것만으로도 감사해해라. 알겠니? 저도 남편한테 고마워하죠. 남편도 저한테 고마워하고요. 그게 부부간에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제가 남편에게 팔려온 종처럼 납작 엎드려 살기를 바라시더라고요. 그런데 정작 시어머니는 시아버지께 그리 잘하시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저한테는 매일같이 전화하셔서 남편 아침 밥 차려줬냐, 메뉴는 뭐냐, 국은 뭘 끓였냐 꼬치꼬치 물으시더니 정작 시아버님은 아침밥 얻어 먹어보신 적이 별로 없으셨답니다. 뭐 자식들 어릴 때야 다 같이 먹으니 드셨지만 자식들 차리고 두 분만 계신 뒤로는 시어머니 늦잠에 얼굴 한번 보지도 못하고 출근을 하셨다고 들었어요. 처음 시집 오실 때부터 전업주부로 쭉 지내셨던 시어머니는 생각보다 고생을 많이 안 하신 분이었죠. 저한테는 여자 도리를 운운하시면서 엄청난 잣대를 들이미셨는데 사실 시어머니 당시는 시집살이 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시할머님이 시골 분이시라 돌아가실 때까지 멀리 떨어져 사셔서 명절 때나 몇 번 내려가신 게 전부였고 그마저도 할머님 성격이신지 하나뿐인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지 않으셨대요. 자기 딸 부리는 게 편하다며 고모님들이랑 전부 해결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는 시누이도 일하는 동안 시댁에서 낮잠까지 주무셨다죠. 그에 반해서 저는 시댁에서 낮잠은커녕 잠시 앉아있지도 못했죠. 일하다가 조금 쉬어보려고 식탁 의자에 앉기만 해도 네가 팔자가 좋다느니 시어머니 어려워할 줄 모른다느니 난리를 피시는 분이시거든요. 시어머니는 그렇게 편한 시댁살이를 하셨는데 저한테는 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그게 몇십 년 전 일인데 어쩜 저는 요즘 세상 사는데도 이런 꼴을 겪는지 시어머니랑 저랑 정반대가 된 게 아닌가 싶기도 했습니다. 거기다가 저한테는 남편 떠받들어야 한다 하시면서 어머니는 몇십 년 동안 장사하시는 시아버지 일손 한 번 도운 적이 없으셨어요. 아버님이 워낙 가족들이 힘들게 하시는 스타일도 아니었지만 시어머니가 힘든 걸 싫어하시고 성격이 유별나서 그런지 아버님이 어머니한테 싫다는 걸 굳이 시키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시어머니는 자식들 다 키워놓고 매번 모임이며 친구들 만나시며 외출하기 바쁘셨습니다. 사실 그래서 저도 결혼 전에는 이런 일을 예상하지 못했어요. 시어머니가 개인 활동으로 바쁘시다고 들었기에 저희에게 신경을 쓸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와중에도 며느리 시집살이는 시키셔야겠는지 어머니는 매번 막말에 모진 시집살이로 저를 괴롭히곤 하셨습니다. 오죽하면 비슷한 시기에 결혼해서 똑같은 며느리 입장인 시누이가 당하고만 있는 제 대신 시어머니를 말리곤 했었죠. 엄마, 세연이한테 그만 좀 해. 세연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렇게까지 말해. 엄마가 세연이한테 하는 소리 듣고 있으면 내가 다 노이로제 걸릴 것 같아. 우리 시어머니도 쉽지 않다 싶었는데 엄마 하는 거 보면 우리 시어머니 천사 같다 정말. 며느리한테 뭐 하나 해주는 것도 없으면서 왜 그렇게 잔소리가 심해? 엄마는 딸 가진 엄마 입장에서 며느리가 불쌍하지도 않아?
이러다 세연이가 오빠랑 못 살겠다고 하면 어쩌라고 그래. 제발 적당히 해, 엄마. 아가씨가 제 편을 들어주는 건 정말 고마웠지만 그런다고 해서 나아지는 건 없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자식들에게는 잘해주셨지만 결국 남편이나 자식보다는 당신이 제일 소중한 분이라 당신 생각이 제일 중요한 분이셨거든요. 사실 그래서 남편이나 시누이는 평소에도 시어머니가 저한테 그러시는 게 이해가 안 된다고 했었어요. 다 같이 살 때에도 자식들 그렇게 챙기지 않으시던 분이 아들 결혼하고 나니 갑자기 아들 걱정에 늘어 며느리를 잡아대냐고 말이죠. 그래서 이해 못하는 자식들이 나섰지만 오히려 누가 편을 들면 제가 더 욕을 먹었습니다. 너는 같은 며느리라고 벌써부터 제 편 드니? 어쨌거나 네 엄마 편을 들어야지. 그리고 이혼은 무슨 이혼. 제가 우리 영진이 아니면 어디 가서 제대로 살아보시나 하겠냐? 이혼은 우리 영진이가 하자 그래야지. 지가 우리 아들 덕보면서 뭘 한다고 감히 불평을 해. 하영아네, 너는 네 앞가림이나 잘해. 괜히 얘처럼 너희 시어머니한테 욕이나 먹지 말고. 그러게 집안에는 여자가 잘 들어야 하는 건데. 내가 아주 아들 결혼을 잘못시켰어. 내가 지금 내 딸이랑 싸우는 거 봐라. 너 때문에 우리 집에 큰 소리 나가서 잘하는 일이다. 이래도 저래도 저만 욕을 먹는 상황이니 어쩔 때는 그냥 차라리 빨리 욕을 먹고 끝내는 게 낫겠다 싶은 적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더 참았던 거기도 하죠. 저희 남편이라고 시어머니가 며느리 괴롭히는 걸 모르지 않았고 남편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어요. 왜 가만히 있는 저를 괴롭히냐며 대신 대들고 화내며 누구보다 저를 위해 노력해주던 남편이었죠. 그래서 처음 저희가 결혼을 하고 한 2, 3년간은 어머니와 남편이 정말 많이 싸우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시댁에 갈 때마다 남편이 눈에 불을 켜고 시어머니에게 대들다 보니 시댁 모임이 조용하게 지나갈 날이 없었죠. 엄마, 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사람한테 인신공격을 하면서까지 화를 내세요? 어른으로서 적당히 혼내시면 될 일인데 왜 매번 말도 안 되는 꼬투리 잡으세요? 어머니는 며느리가 그렇게나 미우세요? 아니 내가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너 벌써부터 네 처편 들고 엄마 나 몰라라 하는 거야? 내가 널 그렇게 키웠어? 누구 편을 드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엄마 잘못이잖아요. 사람이 사람한테 그렇게까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착해서 참고 있는 거지. 아니었으면 저 당장 이혼당하고 이 평생 혼자 살았을 거예요. 어머나, 세상에 저런 말을 하는 것 좀 봐. 아니 내가 지를 얼마나 애지중지하며 키웠는데 네가 어떻게 엄마 가슴에 못 박는 소리를 하니? 영진아, 너 왜 이렇게 변했어? 네가 원래 이런 애가 아니었는데 너 결혼하고서 너무 많이 달라졌다. 얘가 갑자기 화를 내고 성격이 이상해졌어. 이것도 다 쟤 때문 아니냐? 이거 보세요. 이런 게 문제라고요. 제발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사람 좀 괴롭히지 마세요. 화낼 일에 화내는 게 이상해요? 제가 이상해졌다고요? 그럼 그건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엄마 때문이에요. 엄마가 사람을 이렇게 미치게 만드니까. 물론 남편도 처음에는 좋은 말로 어머니를 설득해보려 하고 달래도 보았습니다. 남편의 신경을 덜 써서 그러시나 싶어서 혼자 시어머니 모시고 데이트도 하고 시간을 보내는 일도 많았어요. 한창 신혼에 데이트도 못하고 시어머니에게 아들을 양보했지만 그런 것들도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 좀 예쁘게 봐달라고 하는 게 더 싫으셨는지 매번 남편 앞에서 제 욕을 그렇게 하시는 바람에 결국 남편도 회유하기를 포기했어요. 그 후로는 그때마다 화내고 싸우고 하다 보니 가끔씩은 이러다 정말 큰일 나겠다 싶어서 무섭기도 하더라고요. 남편에게는 당연히 고맙고 미안했지만 그런다고 바뀌지를 않는 시어머니라 저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이 많았어요. 식구들 다들 나서서 말리고 제 편을 들수록 저를 더 미워하시는 시어머니셨기에 저는 차라리 저 혼자 당해야겠다 싶었죠. 그렇다고 제가 시어머니와 싸운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본래 큰 소리 나고 분란을 만들기 싫어했던 저는 시어머니가 그러실 때마다 그냥 묵묵히 욕을 먹고 잔소리를 듣고 참아낼 뿐이었어요. 그게 아니면 정말 남편이 스트레스로 죽거나 저희가 이혼을 하는 수밖에 없겠다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와 남편은 서로를 무척 사랑했고 헤어질 생각이 없었습니다. 자기 엄마 때문에 미안하다며 제 앞에서 눈물까지 보이는 남편을 보면서
저는 애처로웠죠. 대신 남편이 저희 친정이랑 저한테 무척 잘하기도 했고요. 저희 부부 둘만 있을 때면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기만 했습니다. 다만 결혼 연차가 지날수록 저희에게도 걱정거리가 하나 생겼어요. 사실 저희 부부는 일찍 아이를 갖고 싶었습니다. 저희 회사가 육아휴직이 꽤 긴 편이라 자녀 계획에 큰 스트레스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왕이면 한 살이라 더 어려서 건강할 때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이상하게 몇 년째 소식이 없더라고요. 병원에서는 이유 모를 난임이라며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자고만 하셨고 그래서 호르몬 약에 한약에 별별 노력을 다해봤지만 자연 임신은 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곧 찾아오겠지 생각하며 차분히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3년째가 지나니까 저도 자꾸 조급해지더라고요. 그 사이 시누이는 먼저 임신을 해서 아들을 낳았고 그걸 보며 시어머니는 또 저를 타박하셨습니다. 너는 진짜 너무하다 싶지 않니? 뭐 하나 마음에 들게 하는 게 없으면 임신이라도 잘해야지. 여자라면 다 아는 게 임신인데 그걸 왜 너만 못해? 네가 우리 집에 와서 하는 게 대체 뭐야? 남편이 저희 임신 문제가 누구 탓도 아니고 이유도 모른다고 수십 번 말씀을 드렸는데도 시어머니는 저와 단둘이 있을 때마다 꼭 제 탓을 하셨습니다. 제가 밭이 안 좋아서 씨를 못 뿌리는 거라며 또 온갖 막말을 하며 저를 괴롭히곤 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저더러 임신 못하면 새 며느리라도 드리겠다는 말을 하셨으니까요. 진심은 아닐 거라 생각하면서도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제게는 가시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 그래도 가장 힘든 건 다름 아닌 저희였어요. 저나 남편이나 둘 다 아이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라 누구보다 아이를 갖고 싶었거든요. 매번 시누이 아이 보면서 부러워하던 저희는 결국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임신을 미룰 수 없다 싶어 제가 일을 관두고 시험관 시술을 시도해보기로 했죠. 정말 고민이 많은 선택이었어요. 복직을 다시 할 수 있을지도 미지수였고 시험관 시술 한번 하는데 드는 비용이 엄청나서 저희도 부담이었거든요. 하지만 그만큼 아이가 너무 갖고 싶었습니다. 이대로 포기한다면 영영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에 마지막 노력이라도 해볼 수밖에 없었죠. 그렇게 각오로 하고 시험관 시술을 시작한 저는 각오보다 더한 고통을 견뎌야 했어요. 힘들 거라는 소린 들었지만 아이 못 가지는 고통보다 힘들까 싶었는데 막상 시작을 하고 보니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매일 시간마다 제 옆구리에 직접 주사를 찌르고 병원에 가서 난자 채취할 때마다 엄청난 고통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그때만큼은 차라리 시어머니 시집살이가 낫다 싶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고통을 겪으면서도 시험관 시술 역시 쉽진 않았어요. 착상을 했다가 실패한 것도 여러 번. 그때마다 저희 부부는 매번 서로를 붙잡고 울어야 했죠. 그나마 남편이 있어서 버틸 수 있었지만 다시 하라고 하면 자신이 없네요. 그렇게 많은 돈을 들이고 고통을 견디며 드디어 시술에 성공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새 쌍둥이를 가지게 되었죠. 누구 하나 포기할 수 없던 저는 새 쌍둥이를 낳기로 결정했어요. 요즘 시대에 아이 셋을 기르는 게 절대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만큼 간절했던 저희에게는 축복이었습니다. 고생스럽더라도 우리가 좀 더 노력하면 될 거라 생각하며 새 아이의 부모가 되기 위한 준비를 하게 되었죠. 그런데 이번에도 문제는 시어머니셨어요. 그동안 손주 소식을 기다리셨던 분이라 당연히 기뻐하실 거라 생각했는데 이 일로도 욕을 먹을 줄은 몰랐습니다. 뭐? 새 쌍둥이? 세상에 미쳤다 미쳤어. 내가 애를 가지라 그랬지 언제 셋을 만들어 오라 그러디? 하나만 낳아서 잘 기르라고 말했더니 겁도 없이 셋을 다 가져? 네가 그렇게 능력이 좋냐? 네가 돈 벌어서 먹여 살릴 거야? 지금도 임신하니 못해서 일관두고 내 아들한테 비부터 사는 주제에 심지어 그 중에 둘은 또 딸이야? 딸은 쓸데도 없는데 뭐하러 둘씩이나 낳아? 그냥 아들 하나만 잘 낳아 기르지. 그래도 소중한 생명인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세요, 어머니? 시끄러워. 네가 나한테 무슨 할 말이 있어. 내 아들 돈 쏙 빼먹을 시충이들 꼴도 보기 싫어. 언제는 밖에서 남편 들어 나와라도 오라고 하시면서 손주 소식을 기다리시더니
새 쌍둥이를 가졌다고 그런 막말을 하시는 시어머니를 보며 저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욕먹는 건 시집온 내 탓이다 생각하면서 어떻게든 참았던 저였는데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뱃속의 아이들에게까지 식충이라느니 무술모니 하시는 시어머니에게 너무 큰 배신감이 느껴졌어요. 축하를 해주실 거란 기대는 없었지만 그래도 좋아는 하실 줄 알았더니 어떻게 사람이 사람에게 그런 소리를 할까 싶더라고요. 덕분에 저는 시어머니에게 남아있던 마지막 정까지 뚝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니에게 막말을 듣고 소갈이하던 며칠 뒤에 갑작스럽게 집으로 시누이가 찾아왔습니다. 오빠가 있을 때 꼭 할 말이 있다며 오겠다는 말에 저는 무슨 일인가 싶었어요. 다들 그렇겠지만 아가씨가 남편이랑 매일 볼 만큼 가까운 사이도 아니고 다들 먹고 살기 바쁘다 보니 시댁에서 다 같이 모이는 일 아니면 따로 보져가는 일이 없었거든요. 더군다나 저보다 먼저 아이를 낳아 일하느라 매일 쉴 틈 없이 바쁜 워킹맘이 급하게 저희 집까지 찾아와서 할 말이 뭐가 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게 남편이 퇴근 후 집에 오고 얼마 뒤 아가씨가 찾아왔습니다. 대체 무슨 일인데 그래? 전화로는 못할 말이야? 전화는 못하니까 찾아왔지. 아가씨, 설마 집에 무슨 일 있어요? 현우 아빠랑 싸웠어요? 그게 아니라, 나도 차라리 내일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거 진짜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르겠네. 처음에는 시누이가 남편이랑 싸우거나 돈 문제가 아닐까 싶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것도 아닌지 이상하게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평소에는 나이 많은 오빠한테도 할 말 다 하던 시누이가 무슨 일이기에 그렇게나 말을 못하고 뜸을 들이는 건지 저는 갑자기 걱정이 되기 시작했죠. 심상치 않은 일이면 확실하다 싶었던 저는 한참 만에야 입에 대 시누이로부터 엄청난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게 엄마가 바람 피는 것 같아. 뭐? 그게 무슨 말이야? 바람을 핀다니. 엄마가? 그래, 엄마한테 애인 있는 것 같다고. 네가 직접 본 거야? 아버지가 계시는데 엄마가 무슨 바람이야. 시어머니가 웬 남자와 외도를 하고 있다는 아가씨의 말에 저와 남편은 입이 떡 벌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인지 처음에는 그 말을 쉽게 믿을 수도 없었어요. 저도 시어머니가 싫지만 그런 일은 한 번도 생각해 본 적 없었거든요. 아가씨는 그걸 어떻게 알았어요? 아가씨가 직접 본 거예요? 내가 본 게 아니라 들었죠. 아니, 봤다고 해야 하나? 그게 무슨 소리야. 제대로 좀 말 좀 해봐. 정말. 나도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으니까 그렇지. 내가 직접 엄마 애인을 본 건 아니야. 근데 통화하는 걸 다 들었다고. 뭐? 너 지금 통화 가지고 이러는 거야? 아니, 엄마가 뭐 그냥 친구랑 전화를 했을 수도 있고 그건 모르는 거지. 전화 좀 한 거 가지고 왜더라고 확신할 수 있는 거야? 오빠는 그럼 자기야 여보야 하는데 그게 친구 사이인 것처럼 들려? 그걸 듣고도 의심을 안 하겠냐고. 근데 엄마가 설마 네 앞에서 대놓고 그랬을 리는 없고 네가 그걸 어떻게 들었어? 카메라로 봤어. 엄마가 우리 집에 현우 봐주러 가끔씩 오잖아. 근데 저번에 엄마가 현우랑 같이 있었는데 현우가 다친 적이 한 번 있었어. 애가 높은 데서 떨어졌는데 애가 혼자 의자 밟고 싱크대까지 올라가서 상부장을 뒤지는 동안 엄마가 그걸 못 봤다는 거야. 이제 겨우 4살짜리 애가 거기로 올라간다고 몇 분 만에 손살같이 올라갈 리도 없고 옆에 같이 있는 엄마가 그걸 못 봤다는 게 이상하잖아. 엄마 말로는 화장실 가느라 못 본 거라 그러는데 아무래도 이상한 거야. 안 그래도 몇 번 그런 크고 작은 일들이 있었거든. 그래서 엄마랑 다퉜는데 엄마는 잘못 없다고 화만 내고 나는 애가 걱정되니까 엄마 몰래 우리 집에 홈캠을 달았어. 당연히 엄마는 몰랐지. 내가 그거 달았다고 하면 엄마 성격이 가만히 있겠어? 부려만 먹으면서 감시하고 의심한다고 난리치겠지. 그래서 그냥 내가 마음이라도 놓으려고 몰래 홈캠을 설치했는데 엄마가 계속 누구랑 통화를 하더라고. 처음에는 소리까지 들을 필요는 없다 싶어서 스피커를 꺼두고 나왔는데 엄마 모습이 평소랑 다른 것 같아서 그 다음부터 스피커를 켜봤어. 그랬더니 엄마가 웬 남자랑 전화를 하더라고. 시누이 대신 잠깐씩 아이 봐주시는 시어머니와 문제가 생겼던 시누이가
관찰용으로 두었던 홈캠에서 시어머니가 애인과 통화하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아가씨가 오해하는 거겠지 싶었던 저의 남편도 직접 듣고 봤다는 말에 더 이상 의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걸 언제 알았는데? 좀 됐어. 한 몇 달? 뭐? 아니, 이런 일을 그동안 너 혼자 알고 있었다는 거야? 왜 나한테 말 안 했어? 아버지는? 아빠도 모르지. 내가 엄마 외도라는 거 엄마도 몰라. 그렇다고 내가 그 말을 쉽게 할 수 있겠어? 나도 머리 복잡했다고. 그런다고 엄마 비밀을 덮어주고 있었어? 차라리 정리하시라고 말리기라도 했어야지. 그런다고 엄마가 내 말을 듣긴 하겠어? 오빠 너는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도 진짜 머리 아팠어. 이걸 얘기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얼마나 고민이 많았다고. 그렇다고 말하면 어떻게 할 건데? 부모님 이혼시킬 거야? 그럼 아버지는 바보같이 모르게 당하시게 그냥 둬? 나도 엄마가 잠깐 그러다가 말 줄 알았어. 그래 좀 오래 사셨으니까 잠깐 권태기 같은 게 온 거겠지 했다고. 몇 달 기다려보다가 정 안 될 것 같으면 말하려고 했는데 그거보다 더 큰일이 생겼어. 이미 시어머니 외도로도 충분히 큰일인 것 같은데 여기서 무슨 더 큰일이 있다는 건지. 아가씨는 조금 전에 얘기보다 더 큰일이 있다며 저희를 긴장시켰습니다. 나는 그냥 엄마가 마음 맞는 친구 만나서 그러다 말 거라고 생각했어. 그냥 30년 넘게 오래 살다 보니 잠깐 마음이 흔들린 거라고. 지나갈 일이라고 생각했는데 통화 내용에 엄마가 그 사람한테 돈 얘기를 하는 거야. 투자금 뭐라고. 아무튼 그 남자한테 엄마가 돈을 해주기로 한 것 같더라고. 자세히 좀 얘기해봐. 무슨 돈 말하는 거야? 아니 나도 설명하기 어려우니까 그냥 직접 봐. 그러면서 아가씨는 자기 집 홈캠에 찍혀있던 문제의 그 동영상을 저희 앞에 틀어 보여줬습니다. 그곳에는 내연남과 심상치 않은 통화를 나누는 시어머니의 모습이 찍혀있었죠. 그래, 자기가 말했던 그 돈은 금방 마련될 것 같아. 내가 누구야? 내가 허풍이나 떨 사람이야? 내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자기한테 그 정도 해줄 수 있다니까? 아, 어디서 돈이 생기냐고? 별건 아니고 애 아빠가 아들 집 사라고 돈 보태주겠다고 모아둔 게 있거든. 그거 몰래 쓰려고. 걔들 당장 이사 갈 것도 아니고 그 사이에 자기가 다시 갚아주면 되잖아? 안 들키면 그만이지. 저번에도 안 들켰잖아. 시어머니는 내연남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했어요. 그것도 시아버지가 저희들에게 주시려고 마련하셨다는 돈을 말이죠. 대화를 다 들어보면 이미 그런 일이 전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몰래 빼돌린 돈이 얼마일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생각지도 못했던 시어머니의 행동에 저희는 모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그동안 시아버지가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사셨는지 뻔히 아시는 분이 피 같은 그 돈을 감히 상간남에게 건네다니요. 시어머니가 그런 줄도 모르고 가족들 먹여 살린다고 직접 양말까지 끼워 신으시는 아버님이 안타까웠습니다. 세상에. 그러니까 지가 엄마가 아버지 돈을 가지고 그놈한테 주겠다 이런 거잖아. 그래.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독한 게 없어서 모르겠는데 엄마 말하는 거 보면 이미 몇 번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아. 내가 그래서 이 얘기 듣고 놀라서 오빠한테 바로 달려온 거잖아. 그러게 너는 진지하게 말을 했어야지. 엄마가 벌써 이놈한테 얼마나 갖다 준 줄 알아? 나한테 성질이야? 내가 바람났어? 그래 여보, 아가씨 탓은 아니잖아. 아가씨도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어. 나 같아도 쉽게 말 못했을 거야. 그래도 이제라도 알아서 다행이지. 그래, 오빠가 내 속을 알기나 해? 하여간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아버지한테 말해야 하나? 그걸 말이라고 해? 당연히 당장 말씀드려야지. 엄마가 이러다가 웬 논팽이한테 전 재산 다 갖다 바치게 생겼는데 그걸 말씀 안 드려? 근데 나는 아빠가 걱정이라. 아빠 안 그래도 요즘 몸도 안 좋으신데 얘기 듣고 충격받아서 쓰러지시면 어떡해. 돈도 중요하지만 아빠 건강 생각해야지.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걱정이었어요. 몇 년 전 수술까지 받으셨던 시아버지가 혹시나 충격에 몸에 물이라도 가시면 어떨지. 아마 아가씨도 그래서 말을 쉽게 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고 말을 안 해? 아버지 돈 관리는 엄마가 다 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몰래 처리할 수도 없잖아. 결국 해결하려면 아버지가 아셔야 해. 그리고 나는 솔직히 엄마 이번 일 절대 용서 못해. 엄마가 이 일로 이혼 나가셔도 할 말 없다고 본다. 이혼을 하실지 안 하실지는 아버지 마음이지만 어쨌든 아버지도 사실관계를 아셔야 결정할 수 있는 거지. 우리가 엄마 불륜을 알고도 계속 입 다물고 있는 건 아버지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동이야. 충격받으셔도 할 말은 해야지. 내가 지금 당장 가서 말씀드릴 테니까 너는 집으로 돌아가 있어. 결국 남편은 그날 밤 혼자 아버님을 찾아갔습니다. 저라도 따라가 봐야 하나 싶었지만 며느리 앞에서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으실까 싶은 생각에 저는 집에 남아있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시어머니가 그 자리에 같이 계시다면 저한테 화풀이라도 할까 싶어 무섭기도 했고요. 근데 마침 시어머니가 또 모임이라며 집에 안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듣자 어쩌면 또 내연남을 만나고 계실지도 모르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시아버지는 얘기를 들으시고도 쓰러지시지는 않으셨어요. 다만 충격은 크게 받으셨는지 한동안 아무 말씀을 하지 못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의 얘기를 듣고 상황을 알게 되신 아버님은 당장 통장 내역들부터 확인을 하셨답니다. 그동안 시어머니 수중에 들어있던 통장들에서 얼마가 빠져나갔던 건지 세세하게 확인을 하셨겠죠. 신우이가 통화 내용을 듣자마자 저희에게 알려서 그런지 다행히 아직 투자금이라던 그 돈은 사라지지 않았지만 시어머니가 내연남에게 주었는지 같이 쓴 건지 100만원, 200만원 정도의 금액들이 몇 번 빠져나간 정황들이 있었습니다. 다 해서 1000만원이 조금 못 되는 돈이었는데 평소 시아버지가 돈 쓰는 일에는 인색했던 시어머니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돈이다 싶었어요. 결국 모든 것을 알게 되신 아버님은 식구들을 불러 시어머니 앞에서 사실을 알리셨습니다. 그날의 분위기는 정말 악몽 같았죠. 무슨 일인데 나한테 말을 안 해? 아니 애들까지 다 불러놓고 할 얘기가 있다면서 마누라한테도 말 안 하는 게 어디 있어? 얘들아, 니네 아버지 왜 이런지 아니? 가족들이 다 모이게 된 이유를 모르시는 시어머니는 남편과 시누이에게 이유를 물으셨지만 누구도 대답할 수 없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의 태도가 아직까지 당당하신 걸 보니 역시 시어머니는 아가씨 집의 카메라의 존재를 모르고 계신 듯 했어요. 그때 아가씨가 시어머니 앞에 그 영상들을 보였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얼굴이 사색이 되시더니 당연하게도 변명을 하셨어요. 이게 뭐야? 세상에 너 난 몰래 찍고 있었니? 아니 세상에 딸내미 엄마를 몰래 감시하고 있었어? 지금 그게 중요해. 당신이 그 앞에서 뭘 했는지가 중요하지. 당신 그동안 나 몰래 다른 놈 만나고 다녔어? 내 피 같은 돈까지 갖다 바치고. 아니야 여보, 당신이 이것만 오해라는 모양인데 그런 거 아니야. 이 사람은 그냥 나 아는 친구 엄마야. 돈 좀 빌려달라고 하도 그래서 그냥 말만 그렇게 한 거야. 수화기 소리를 너무 크게 해두셔서 상대편 남자의 목소리까지 다 녹음이 되어 있는데도 시어머니는 친구라며 잡아떼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믿을 사람은 그 자리에 아무도 없었죠. 자신의 변명이 통하지 않는 것을 눈치채신 시어머니는 방법을 바꾸셨는지 되려 적반하장으로 나오셨어요. 그래, 그래서 지금 나 갈구려고 식구들 다 모여서 이러고 있는 거야? 아이고 자식 새끼 키워서 소용하나 없다 그러더니 자식들이 지 어미 이해해줄 생각은 못하고 다들 애비 편만 들어. 이것들아, 니들 내 뱃속에서 나왔어. 내가 젖물려 키웠다고. 엄마, 제발 그만 좀 해.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이해하고 덮어줄 게 따로 있지. 엄마는 우리들 보기 창피하지도 않아? 그리고 우리를 엄마 혼자 키웠어. 아빠는 부모 아니야? 나도 엄마 편 들어주고 싶었어. 내가 이걸 이제서야 알았는 줄 알아? 엄마 다른 남자 만나는 거 몇 달 전부터 알고 있었어. 그래도 금방 지나가겠지. 어? 엄마가 잠깐 그러고겠지. 계속 이해해보려고 했다고. 내가 전에 엄마더러 남는 건 가족밖에 없다고. 가족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라고 그런 거 그냥 한 말인 줄 알았어? 엄만 정신 차리려고 돌려서 한 말이야, 알아? 엄마는 아버지가 불쌍하지도 않아요? 다른 것도 아니고 어떻게 아버지를 배신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어떻게 사시는지 아시면서 딴 놈한테 그 돈을 퍼주냐고요.
니들이 뭘 알아? 니들은 자식도 아니야. 그동안 내가 해준 걸 기억도 못하고 이것들이 다들 합심해서 나를 괴롭히고 있어. 그리고 너, 니네는 일이 이 지경이 될 때까지 뭘 했어? 입 다물고 한 통 속으로 나 속이니 기분 좋던? 너 일부러 그랬지? 내가 너 괴롭혔다고 어디 한번 못해봐라 싶어서 가만히 있었던 거 아니야? 내가 이혼이라도 해서 나 안 보고 살고 싶어서? 자식들에게까지 화를 내시는 어머니는 갑자기 타겟을 돌려 조용히 있던 저한테까지 화살을 돌리셨습니다. 언제나 모든 탓은 제 탓으로 돌리시던 분이니 놀랍지도 않지만 자기 불륜 사실까지 제 탓으로 하시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죠. 하지만 부족은 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제 입장에서는 반길 일이 맞았으니까요. 그동안 시어머니 괴롭힘에 시달린 만큼 시달렸던 저로서는 시어머니 안 보고 사는 게 제일 좋은 일이었겠죠. 그걸 시어머니가 알고 계신 걸 보니 그동안 저를 얼마나 괴롭히셨는지 당시도 영 모르고 계시지는 않았던 모양입니다. 당신 그만 안 해? 잘못을 저질렀으면 인정을 하고 용서를 빌어야지. 뭘 잘했다고 자식들의 며느리까지 들먹이는 남 탓을 해? 내가 그동안 당신 성질머리 참아주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당신을 그냥 둬서 이 지경이 되었나 싶다. 나도 참을 만큼 참았고 당신 봐줄 만큼 봐줬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자. 나도 여기서 더 우스워지기 싫고 당신이 끝까지 용서 구할 생각 없어 보이니 내가 먼저 말할게. 나 당신이랑 이혼할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장 짐 싸서 내 집에서 나가. 이혼? 누가 이혼해준대? 나 이혼 안 할 건데 내가 왜 나가? 못 나가! 어쩌다 이 지경이 되었나 속생애하시는 시아버지 앞에서도 시어머니는 끝까지 용서를 구할 생각이 없어 보이셨습니다. 하지만 아버님은 확고히 이혼을 결정하셨고 시어머니에게는 다른 방법이 없어 보이셨어요. 이미 모두들 아버님 편을 드는 탓에 시어머니는 기가 꺾이셨는지 마지못해 쫓겨나듯 짐을 싸서 짐을 나가셔야 했습니다. 나중에 아가씨 얘기 듣기로는 이모님 댁에 가신 것 같다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아가씨한테 시아버지 마음 돌리시게 도와달라고 하셨다는데 그런 일을 버리시고 이혼당할 줄 모르셨다는 게 참 아이러니하더라고요. 두 분은 이혼 정리가 될 때까지 별거생활 하셨고 이혼을 못하겠다며 버티는 시어머니 때문에 아버님은 결국 소송을 하셔야 했어요. 그래도 아버님은 지난 세월 함께한 정으로 최대한 합의 이혼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 시어머니가 마지막 기회를 걷어차버리셨네요. 어차피 아버님이 이길 게 뻔한 일인데 왜 끝까지 고집을 부리셨을까요? 그런 시어머니 덕분에 더 화가 나신 시아버지는 상간남 소송까지 같이 진행하게 되셨습니다. 시어머니는 법정에서도 끝까지 불륜을 한 적 없다며 잡아떼셨지만 아가씨의 홈캠에 들어있는 전화 증거들이 너무 확실했어요. 저희도 불륜이 성립되려면 혹시나 시어머니와 상간남이 같이 있는 사진이라도 찍어야 하는 거 아닐까 했는데 그런 증거로도 인정이 되더라고요. 아가씨가 처음부터 그럴 의도로 설치한 카메라가 아니었는데 어쩌다 보니 그렇게 쓰이게 되었네요. 그래서인지 아가씨는 알게 모르게 부모님의 이혼에 죄책감을 갖는 듯 했지만 결과적으로는 시아버지께 잘된 일이었습니다. 너희들이야 어떻게 생각할지 몰라도 나는 속이 후련하구나. 그동안 나도 쌓인 게 많았던지 차라리 잘 됐다 싶다. 물론 자식들 앞에서 부끄럽긴 하지만 이제서 어쩌겠냐. 그냥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지. 시아버지는 황혼 이혼을 그것도 시어머니 외도로 하게 되신 게 속상하신 것 같긴 했지만 생각보다는 담담히 상황을 받아들이신 듯 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두 분이 헤어진 뒤로도 시어머니보다는 아버님이 잘 지내실 거라 생각했어요. 아버님이야 경제력도 있으시고 혼자 워낙 뭐든지 잘하시는 분이시지만 평생 살림만 하시며 굳은 일은 시아버지에게 떠넘겼던 시어머니는 홀로 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아가씨나 저희 남편도 그 일로 시어머니에게 실망을 해 연락을 피하고 있었으니까요. 저한테도 몇 번 연락이 왔었지만 저는 아예 받지도 않고 차단을 시켜버렸습니다. 그 전까지야 저도 며느리로서 도리했을 뿐이지만 이제는 아니잖아요.
차라리 혼자 대신 시아버님을 더 챙겨드리는 게 자식된 도리라는 생각에 저는 아버님이 오래도록 건강하시만 바라고 있습니다. 남편은 몇 번 시어머니를 따라 만나고 왔지만 집에 모셔온다거나 저한테 따로 시어머니 얘기를 전하지는 않아요. 사실 남편도 시어머니에게 애정이 남았다니 보다는 낳아주신 부모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를 하는 거라 저도 그걸 말릴 생각은 없습니다. 남편도 더 이상 피해가 가지 않겠다고 약속했으니 저도 남편을 이해하죠. 그 후 저는 가족들의 축하 속에 무사히 새 쌍둥이에 낳았고 그렇게나 바라던 엄마가 되었습니다. 어렵게 아이를 가지고서도 시모에게 험한 말을 들었던 저였는데 이제는 더 이상 저를 괴롭힐 사람이 없어서 그런지 더 행복하더라고요. 남편도 그동안 고생 많았다고 저를 보듬어주고 먼저 아이 낳아 고생하는 시누이도 갖은 선물까지 하며 저희 출산을 축하해주니 무척 고마웠습니다. 아버님도 당연히 축하해주셨죠. 그동안 임신 소식을 오랫동안 기다리셨기에 더 기쁘셨을 거예요. 저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생각했는데 아버님이 제게도 큰 선물을 주셨네요. 아가, 그동안 고생 많았다. 네가 그동안 무슨 고생했는지 나도 잘 안다. 내가 진작 너한테 힘이 되어줬어야 했는데 미안하다. 그래도 이제는 괴롭힐 사람도 없고 혹여나 내가 너 힘들게 할 일은 없을 거다. 어렵게 자식들까지 낳았으니 이제는 애들이랑 행복해져야지. 이거 많이는 아니고 내가 조금씩 모은 돈인데 일이 이사가 됐어라. 진작 주려고 했었는데 그런 일이 있다 보니 늦어졌구나. 아버님, 정말 감사해요. 근데 이 큰 돈을 저희가 어떻게 받아요? 이거 네 몫이다. 돈으로 위로가 되진 않겠지만 너 고생한 거 미안해서 그러니까 그냥 받으려. 자식들이 드려야 하는데 저에게 큰 돈을 주시기에 괜찮다고 못 받겠다고 그랬는데 아버님이 그 돈을 저한테 주시는 선물이라며 주시더라고요. 아버님도 그리 여유가 있으신 건 아니라 돈을 덥석 받기 죄송했지만 그렇게까지 말씀하니 저도 마다할 수만 없었습니다. 돈보다는 저를 생각해 주시는 그 마음이 참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 돈을 감사하게 받기로 했어요. 이제 아이 셋을 키워야 하니 더 큰 집으로 이사도 가야 하니까 돈이 필요하긴 했었죠. 그래서 앞으로 받은 만큼 더 크게 들려드리기로 하며 아버님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아버님의 도움으로 더 큰 집으로 이사를 와서 새 쌍둥이를 키우며 잘 지내고 있습니다. 한 번에 아이 셋을 돌보려니 그만큼 기쁨도 3배가 된다 싶어요. 그럼 앞으로도 저희가 새 쌍둥이를 잘 키울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리며 제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